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 2020년도 기사 2회, 2회가 아니라 이제 3회죠. 저희가 1, 2회가 통합됐으니까 3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개정이 됐다고 해서 한 회에 개정된 부분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로 그 개정된 부분을 몇 문제 정도 이제 한 두세 문제씩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면서 이제 향후 저기를 봐야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이 삭제되지 않은 살아있는 규정들을 위주로 많이 좀 공부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힘내주셔야 돼요. 이제 자기학이나 그러니까 회로 이론이나 제어공학 내지 전력이나 기계에서도 좀 힘을 좀 내주셔야 돼.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 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그 지표상 높이인데요. 요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요걸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공전선의 그 이제 지표상 높이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요 테마를 정리하실 때는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그 다음에 철도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라고 그래요. 횡단보도교. 가 있고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습니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됩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는 김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항목이라고 해볼까요? 자, 어떤 식이든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얘네들이요, 도로를 횡단한다고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뭐가 된다? 6m가 되겠습니다. 물어보질 않습니다. 자, 철도 횡단은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6.5m가 돼요. 자, 횡단보도교인데 저압이나 고압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두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절연전선 케이블이고 내지 교통에 이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형태라면 3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변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기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인데, 저압이나 고압은요, 기본적으로 지표상,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면, 5m 이상 높이에 두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주어지면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4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연전선 케이블, 요놈은 절개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요런 얘기가 있고요. 자, 요놈 지금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특고압 시가지 외에서는 35kV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요, 얘가 160kV 이하가 되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산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산지는 5m가 됩니다. 그러면은 160kV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 또는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아닌 나머지 지역이죠. 이 부분도 이제 소소한 좀 바뀜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요게 이제 평지라는 말이 주어지는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산지일 경우만 5라고 돼 있고요. 물론 이상이죠. 여기에다 플러스 단수에다 곱하기 0.12 갑니다.
예. 단수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저기 이제 제가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특고압 C가지 같은 경우에는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전선이 절연전선이란 뭐가 된다? 8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절연전선 35 이제 kV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8에다가 10이죠. 똑같이 계산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단수에다가 0.12 둡니다. 예. 오지게 많이 정리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읽으면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얘는 무조건 특고압이고요. 특고압이고 C가지냐 C가지 외냐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럴 땐 저희가 누구로 보는 거냐면 C가지 외가 기준입니다. C가지는 반드시 C가지라고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미 C가지 외고요. 도로를 횡단하거나 철도 횡단하거나 건 횡단보도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타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죠. 엄연히 이제 34만 5천 볼트는 160kV를 초과하는 대상물이고요. 네,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재에서 보면은 산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출발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 5로 출발돼야 됩니다. 단수라는 건요. 거기 보면 160,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단수라는 건요. 이 160kV를 초과하는 전압에다가 즉 3, 4, 5죠. 여기다 누구를 빼주냐면 기준이 160kV를 초과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160입니다. 기준을 뺀 다음에 요것을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나오냐면 18.5단이 나온대요. 근데 요거 중요한 건요. 절상하는 게 우선입니다. 절상. 절상이라는 건 소수점 이하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몇 단이 된다? 단수가 19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잡아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기본 5에다가요. 기본 5에다가 19단 곱하기 0.12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기 두드리니까 얼마 나오냐면 7.28m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표로 좀 좀 긴데 표로 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그렇죠? 여기 예. 이렇게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인데 저압이든 고압이든 도로로 횡단은 무조건 6이고요. 특고압도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6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저고압이든 뭐 특고압 C가지든 C가지 외든 철도 횡단하면 무조건 6.5죠. 횡단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절연전선 케이블일 때는 3m.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어보질 않고요. 자, 기타의 경우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5m 이상, 절연전선 케이블이며 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나와요. 4m가 됩니다. 위아래를 좀 이제 묶어보자고 제가 이제 이렇게만 써드린 거고, 자, 요 내용인데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에서는 35kV 할 땐 5, 160kV 할 땐 6. 산지라면 요게 6이 아니라 5야 이런 얘기죠. 160kV 초과하면 5 또는 6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C가지일 때는 35kV 할 때 10, 절연전선일 때는 8이 되고요. 35를 초과할 땐 이런 형태꼴로 저희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벌써 무지 길었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볼게요. 이거 좀 다 지우겠습니다. 82번 변전소에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특고압 전로에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건데요. 82번 예. 거기 보시면 이제 특고압 전로에는요,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 우리 특고압 전로에는 무슨 표시를 해야 되냐면 상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특고합 전로에는 뭘 표시해야 된다? 상표시를 해요. 전선에 색상을 주어서 저희가 어떻게 한다? 상표시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의 모선에서 이 모의 모선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모의 모선상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모선 2회선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회선 단모선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고합 전로에는 저희가 그 보기 쉬운 곳에 무슨 표시를 해야 된다? 상표시를 하고요. 모의 모선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다? 단모선, 2회선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2회선, 단모선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합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요게 좀 요 모의 모선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83번 요거는 제가 한번 여기다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죠. 자,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입니다. 8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가공통신선이라는 게 있고요. 가공통신선. 그 다음 뭐가 있다? 첨가통신선이 있습니다. 가공통신선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뭐가 있다? 첨가통신선인데 가공통신선은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형태가 되고요.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내가 통신선을 업어갈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저고압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고압으로 구분합니다. 자, 요 놈도 저희가 도로횡단, 그 다음에 철도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 놈은 이제 뭐 제가 또 항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항목. 자, 일단, 자, 보세요. 가공통신선이요. 자,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높이는 최소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근데 내가 횡단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이것이 어떤 교통의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형태라면 4.5m까지 낮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고압일 경우는요, 저고압일 때는, 내지 특고압일 때는 무조건 6m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다만, 저고압일 때 말입니다. 요 놈이 횡단하는 위치 자체가 역시 교통의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답니다. 자, 철도는 무조건 얼마예요? 6.5. 우리는 무조건 철도 나오면 6.5예요. 자, 횡단보도교인데 가공통신선은 3m 이상이 됩니다. 자, 저고압일 때에는 첨가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두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절연전선 내지 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에 해당한다면 3m까지 감할 수 있고요. 특고압은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뭐 여기서도 뭐 더 이상 나올 부분은 없는데요. 자, 일단은 전력보안 뭐예요? 가공통신선이죠. 자, 가공통신선이죠. 갑시다. 자, 1번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경우 레일 면상 얼마예요? 6.5m 이상이 되겠습니다. 1번 나가리. 옳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2번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얼마? 3m가 되죠. 벌써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2번이죠. 네. 저는 뭐 기타는 안 나오니까 정리를 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83번은 이제 2번인데요. 요것도 이제 한번 표로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이게 시간이 좀 쫓겨갖고. 그쵸? 이렇게 그냥 긋게요. 이렇게. 자, 이제 84번 보겠습니다. 84번. 이 주는 문제죠. 어이. 84번. 가반형 용접전극에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의 용접변압기의 1차 측전로의 핵심은 이거지. 제가 이제 이럴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지없이 얼마입니까? 이 300이에요.
요건 아주 주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5번. 예, 자, 요거 좀 제가 옆쪽으로 갈게요. 전기 온상용 발열선의 이제 전기 온상용 발열선은 그 온도가 몇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85번. 예. 자, 이것도 제가 좀 답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설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본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80도가 정답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발열선의 온도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나온 적이 없고요. 전기 온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식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전열에서도 저희가 이제 발열선의 온도는 80도밖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테마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하나만 80도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 3번이죠. 네. 자, 요렇게. 자, 86번. 자, 꼭 합시다. 잘 나와요. 자, 사용전압이 154인 가공전선로에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로 이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이거죠. 이거 좀 한번 좀 지워볼게요. 보완공사에 대한 기준을 좀 정리해드리면 보완공사죠.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완된 공사예요. 보완공사는 크게 저고압 보완공사가 있고요.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자, 요 놈들을 제가 이제 좀 특이사항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저고압 보완공사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선의 굵기만 물어봐요. 400V 이하인 저압 보완공사는 최소 전선을 얼마 이상을 사용하냐면 4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400V 초과하고 어디까지냐면 400V 초과하고 고압이 됩니다. 이때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되냐면 5mm가 돼요. 더 이상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자, 3종, 이제 1종 특고압 보완공사인데 요 놈은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 1종 특고압 보완공사 적용하냐 이건데 반드시 전압이요 35kV를 초과하면서 얘는 2차 접근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2차 접근 상태라는 건 어떤 전력 시설물과 특정 건물이 3m 미만인 지역으로 접근하면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선의 단면적도 물어봐요. 단면적이죠. 그래서 100kV 미만이 되면 55스퀘어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이상 키로예요. 이게 좀 여기 좁아갖고 300kV 미만이 되면 150. 그 다음에 300kV 이상이 되면 200스퀘어.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은근히 좀 최근 잘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그렇게 못 나온 건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이제 2차 접근 상태로서 얘는 35kV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35kV 이하인 전압으로서 1차 접근 상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완공사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요 부분만 노란색으로 해드렸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을 이제 적용하는 기준에서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종 특고압은 무조건 35를 초과해야 돼요. 2차 접근 상태면서. 근데 2종 특고압은 35 이하여야 되고요. 2차 접근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35 이하가 되는 순간 2차 접근 상태니까 2종이 되고요. 1종은 1차 접근 상태가 중요합니다. 35kV 이하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풀어보면 거기 보면
사용전압이 154죠. 154는 지금 여기 조건에 해당하죠. 일종특고압 보안공사의 전선 단면적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50 스퀘어가 된다. 기출문제에는 얘도 좀 있어요. 보기에 좀 잘 보이니까 이 둘은 좀 합시다. 근데 어쨌든 요 전선 단면적은 해야 돼. 예, 요거 하십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6번은 3번. 이렇게. 자, 87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렇게 표로 한번 또 요거를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 나오는 부분만 제가 정리해드려요. 자, 87번 봅시다. 지저분하죠? 예, 이거. 지저분한 인간이야? 자, 87번.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고요.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는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테마 이름을 한번 매겨볼게요. 기계기구의 뭐가 된다? 지표상.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다. 자, 첫 번째가요. 시험에서는 고압과 두 번째 특고압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고압 기계기구는 희한하게 구분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압이면서 시가지 외에 설치된대요. 예, 요때는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4m 이상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얘가 설치되는 게 시가지라는 언급이 있으면 얼마가 된다? 4.5m 이상이 됩니다. 자, 특고압은 시가지든 시가지 외든 무조건 뭐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두어야만 하죠. 다 물어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경우는 어떨 때냐면 주상 변압기,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말고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 이제 옥상이 없고 내지 전기실이 별도로 없다 이럴 때는 이 지지물에다가요. 저희가 가대를 설치한 다음에 변압기를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해? 저희가 별도의 울타리를 쳐줘야죠. 외부인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지표상 높이는 하단을 기점으로 대지를 기점으로 이 장비의 하단을 기준으로 한 이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시가지든 시가지 외든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기준이다? 시가지 외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시가지는 시가지라고 주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압용 기계기구를 어디에다 설치한대? 이거 시가지. 예. 시가지에 설치하니까 뭐예요? 4.5m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88번 가보겠습니다. 예.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자, 이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절연내력 시험은 어디에 가하냐고 하는데, 이 절연내력의 시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절연내력 시험은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디냐면 권선과 저희가 어디가 되냐면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절연내력 시험에 대해서 시험 방법을 물어봤을 때 권선과 대지 요 정도만 따로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부분은 어쨌든 뒤에서 한번 또 기회가 있어요. 요거 제가 그때 한번 그 시험 배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1번에서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시간을 이제 사용했죠. 자, 어쨌든 88번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또 특정 부분 정리할 수 있을 때 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예. 자, 89번 봅시다. 네, 89번. 그래서 일단은 저기 권선과 대지 간에 하나만 더 10분간 요거 같이 기억합시다. 예.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몇 cm 이하인 때에는 두 전선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사이에는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이것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렇게 저처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지중에는요, 지중전선과 지중전선의 이격거리가 있고요. 지중에는.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지중전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도 존재합니다. 모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요. 저처럼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일단은
저압 지중전선과 이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지중에서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 자 0.15m가 됩니다. 자 0.15m.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저고압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이들의 이격거리인데요. 여기에 몇 배를 해주냐면 2배만 해주세요.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냐면 0.3m가 되겠죠. 예. 자, 이 값에 여기서 아주 중요해. 이 값에 2배를 하는 순간 지중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나옵니다. 자, 여기를 약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약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 살짝 요 말만 집어넣어주면 돼. 저압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는. 자, 요거 2배 하면 얼마예요? 0.3m. 자, 요거 얼마? 2배 하면 0.6m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뭔가 사정이 있다면 이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면 이거보다 좀 좁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면 보겠습니다. 특고압 지중전선과 뭐예요? 약전류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얼마 이하일 때에는 격벽을 설치하니 0.6m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60cm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출문제에 얘네들이 모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둘이 같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예. 자, 90번 봅시다. 이게 좀 뭐가 날려갖고, 예. 자, 고압 옥내배선에서 공사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자, 우리 고압에서는요, 고압 공사라고 할까요? 첫 번째 애자 공사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케이블 공사. 세 번째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능합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자, 틀린 거니까 지금 보면은 합성수지간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애자 조건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걸 갖고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만 더. 이게 고압도 그렇고요. 이제 전압이 특고압이 되면 특고압 가능 공사. 자, 일단 특고압에서 하나 좀 별도로 기억해야 될 게 100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전압 제한이 이제 완전히 있는 거죠. 자, 요때는 애자가 안 되고요. 자, 케이블 공사. 두 번째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좀 전압 제한이 있긴 한데 그거 갖고 뭐 장난치질 않으니까 요 정도로만. 네. 그래서 고압일 때는 뭐예요? 고압은 애자 케이블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죠. 그 다음에 특고압은 100kV 이하만 가능한데 케이블 요 정도만. 얘도 케이블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자, 91번 보겠습니다. 조상설비 내부에 고장에 따른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전력용 커패시터의 그 뱅크 용량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상설비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리액터는요 다 똑같아요. 네,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리액터는 그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 15,000kVA 미만이라면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 15,000kVA 미만이라면 반드시 내부 고장과 과전류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갖춰놔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들의 용량이 15,000kVA 이상이 되면 이때는 내부 고장과
과전압에 대해서 보호되는 보호 장치가 이제 개정기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상설비에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이 생길 경우 전력용 커패시터의 그 용량을 물어봤죠. 그쵸? 사고가 뭐가 된다? 내부 고장 과전류 뭐가 된다? 과전압이니까 얼마예요? 1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동기조상기라는 게 있죠. 로타리 콘덴서가 됩니다. 이 동기조상기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만 15,000 kVA 이상부터 대책을 요구해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동기조상기는 누구일 때만 내부 고장에 대해서 15,000 kVA 이상이다. 따로 기억합시다. 요것도.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92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걸 그럴 수 있는데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아. 사용 전압이 440V인 기중기용 접촉 전선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답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욕심 없어요. 자, 그 다음 93번. 요것도 제가, 이게 아무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 정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옥내의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1000V 이하인 전개된 장소에 건조한 장소에 기타 장소에 관등회로의 배선인데요. 이게 저희가 1kV 이하의 방전등 공사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전개된 장소와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건조하냐 기타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애자공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애자공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93번도 1번인데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그냥 좀 요거를 만약에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관등회로에서 1000V란 얘기 나오면 애자공사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좀 저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4번. 요거 제가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지워볼게요. 94번. 네.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기준이죠. 빨리 한번 해보면, 자, 바로 직전에도 풀었죠. 지선은 일단은 철탑에서는 사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안전율이 얼마예요? 네, 2.5. 이상이에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 kN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소선수가 3가닥 이상이고요. 네 번째가 소선 지름이 얼마다? 2.6mm 이상이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도로를 횡단한대요. 도로 횡단 시 5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얘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얼마가 된다? 4.5까지 감할 수 있죠. 예, 다 외워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맨날 나와.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지선에 대한 시설 기준 좀 틀린 거잖아요. 자 1번 지선의 안전율 2.5 맞잖아. 그쵸? 2.5잖아. 자, 다음 두 번째, 소선은 최소 5가닥 안 되지. 소선은 최소 몇 가닥? 어이구, 3가닥. 3번 맞고요. 4번은 얘기한 적도 없지만 제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4번은 2번이죠. 이런 건 꼭 해야 돼. 예. 자, 95번. 어이구, 예, 이것도, 예, 많이 나오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해서, 95번.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그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있는 철탑을 이제 한 기씩 건설하냐고 하는데요. 내장형 철탑이죠. 내장형 철탑. 2형 철탑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시험 문제에서 2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관에 차가 큰 곳이나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저희가 설치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되면 10기 이하마다 내장형 애자장치를 한 내장형 철탑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잘 안 나오지만 막 불평형 장력 가해진다고 나와요. 불평형 장력 뭐 이러면서 뭐 3분의 1이다 뭐 요딴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잘 물어보진 않아요. 어쨌든 뭐 물어보는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됩니다. 96번. 저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것도 좀 우리가 사용하는 가공전선은 다절캐 기억해 주시면 좋아. 다절캐. 첫 번째가 다심형 전선, 두 번째가 절연전선, 세 번째가 케이블이 됩니다. 아닌 걸로 지금 동복강선이 있는데 4번이죠. 또 하나가 이제 나전선 이런 것도 이제 안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뭐 이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 요것도 접지 부분이 대폭 바뀌었는데 좀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97번.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그 이 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 적용받는 합성 수지관의 이제 두께 합성 수지관은 이제 오직에 이제 중간에 가로가 있죠. 적용받는 합성 수지관으로 덮어야 하는 범위죠. 접지공사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접지 도체는 이건 그대로예요. 근데 요거를 예전에는 이제 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거 접지 도체, 접지 선이라고 했어요. 접지 도체는 일단 요거 좀 제가 먼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의 매설입니다. 두 번째가 접지 도체를 철주나 이것도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거는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대요.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0.3m) 이상 이격하고요. 이게 좀 곤란할 때는 금속체와는 1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지문이고요. 요건 이제 요거 하나만 하셨는데 요거 다 나와요. 접지 도체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내지 몰드로 보호합니다.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요 이렇게 이제 지지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압기가 주상 변압기가 있다고 했을 때 접지를 하죠. 근데 선만 저희가 묻는 게 아니라 접지 극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0.75m. 예를 들어 이 지지물이 철주라면 요 놈의 매설 깊이는 요거보다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된다? 0.3m. 또는 얘랑 몇 메타 이상 이격하라? 1m 이상 이격해라. 이런 얘기고요. 접지 도체죠. 이게 접지 선으로 이제 표현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접지 도체라고 하고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얼마까지 2m까지는 합성수지관이나 시설되는 합성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보호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번에 대한 얘기인데 접지선은 지하 얼마 75cm부터 지표상 얼마 2m까지 어떻게 해라? 합성수지관이나 몰드로 보호해야죠. 정답은 4번이죠. 예, 자 98번. 요것도 제가 직전에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97번은 4번이죠. 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98번. 사용전압이 뭐가 된다?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지름 몇 미리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가. 제가 이거 가공전선의 굵기 정리해드렸죠. 가공전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400V 이하일 때는 요게 케이블을 제외하는 거예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나전선일 때 얼마가 된다? 3.2mm가 되고 절연전선 2.6m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0V 이하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나전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회 때 400V 초과하고 저압까지 고압까지도 정리해드렸기 때문에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400V 초과하고 저희가 저압이죠. 네, 이때는 시설되는 위치가 C가지 외면 4가 되고 다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C가지면 4가 아니라 이제 5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압일 때는 얼마가 된다? 5mm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저기 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특고합도 한번 이 부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3회 기사 문제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딱 한번 이제 제가 이 부분 뭘 해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3회 이제 문제로 오시면은 4회를 자 81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34만 5천 볼트 산지의 높이 해야 되고요. 특고압 전류에 대한 상표시 꼭 해야 됩니다. 83번 전력 보안 통신선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표만 보시면 더 이상 의미가 이제 다 할 수 있고요. 대지전압 84번 무조건 해야죠. 그 다음에 85번 발열선의 온도 무조건 80도. 86번 이것도 꼭 해야 됩니다.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전선의 굵기. 87번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 해이죠. 88번 요거 이제 그 절연 내력 시험 방법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권선과 대지 간에 10분간 합시다. 89번도 해야 돼요. 지중전선에 대한 이격거리. 90번 합시다. 고압 목내배선의 공사 방법. 91번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해이죠. 92번 버리고 93번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4번 헤이저 지선에 대한 거. 95번 내장형 철탑과 관련된 내용 너무 잘 나오고요. 96번 합시다. 그 다음에 97번도 해야 돼요. 접지공사. 그나마 살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규정이고요. 98번 전선에 대한 굵기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3회 문제 제가 한번 해설해 드렸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이제 버리자고 했던 부분들은 그냥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